화면을 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의 이제 알트들이 24시간 대비해서 빨간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XRP라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 괜찮다. 결국에 비트만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거타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단기 흐름부터 보시면 1시간 봉을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말장은 보통 변동성이 크지 않다. 특히 토요일날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일요일도 이제 아시아 타임은 변동성이 없다가 빠르면은 이제 버거 타임 되면서, 그러니까 저녁 시간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이때가 딱 금요일이에요. 지금 1시간 봉이에요. 토요일 날 변동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어제 여기 밑에 시간 보시면 5시 이후로 상방으로 고개를 살짝 틀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때가 또 밑에 보시면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10시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버거 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이게 오늘 아침 9시예요. 오늘 아침 일봉이 딱 바뀌고 나서 9시 때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서 89K를 또 터치를 했었는데 근데 그대로 이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보였고 또 그 다음에도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다 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방으로 또 누군가가 던졌단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거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매도하는 지금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밑으로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다행히도 상방으로 살짝 고개를 올려가지고 88.7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쭉 올라와서 오늘이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잠깐 슈팅 나오고 다 뺐던 그 상승분을 반납했던 그게 정확하게 이 21선 89.5K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21선 저항에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를 못했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제가 금요일 날은 멤버십 라이브를 하는데 근데 그 전날 이제 목요일 날 해가지고 금요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코인장에 떡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 증시는 그때 상승을 했는데 코인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커플링으로 돼서 나락가는가 해가지고 긴급 라이브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밤에 제가 또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날 하루에 2번의 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근데 이때 장 분위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제가 이때 저녁에 급 번개 라이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산타랠리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된다. 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그 전날만 해도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떡락가면서 긴급 라이브까지 할 정도로 장이 안 좋았는데 금요일 밤에 이 미 증시에 의해서 산타랠리의 그 가능성, 그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까요? 제가 라이브를 했을 때 이게 금요일날 15분봉이에요. 금요일날 15분봉. 시작을 상승으로 했었습니다. 이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 흐름이고 그 다음에 캔들이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제가 급번개 라이브를 할 때 움직임이 여기에요. 그래서 밤 11시 반부터 제가 그날 보니까 2시간 40분인가를 했거든요. 라이브를. 그래서 그때 거의 2시가 넘도록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의 15분봉 흐름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비슷해요. 커플링으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라이브를 끄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갔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의 캔들은 상방으로 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꺾였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살짝 S&P 500은 오르는가 싶더니만은 이렇게 약간 이제 하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P 500은 상승하는데 완전 디커플링 돼 가지고 약간 좀 우려스럽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장 마감할 때 여기 시작했던 게 여기니까 거의 그 원점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써 놨는데, 번개 라이브를 마치고 미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비트는 급락하는 디커플링이 발생이 됐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미 증시는 이 상승세가 살짝 꺾였고 비트가 떨어졌지만 반등을 하면서 결국 비슷한 위치에서 마감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커플링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최악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 증시와 비트가 디커플링 되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악이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미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비트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완전 이제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냥 비트만 그냥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로 놀겠다. 비트는 이 매크로 흐름과 따로 그냥 약세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가 미 증시하고 커플링이 되어야 내년에 이 AI 버블이 이제 계속 된다라는 가정 하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쓸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미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비트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날아가겠다, 시즌 종료 되겠다 인 거기 때문에 디커플링 되는 게 굉장히 안 좋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불안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커플링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이 산타랠리의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 번개 라이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에 S&P 500이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빅테크들의 AI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9니까 뭐 거의 4%, 그리고 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이 오라클도 이날만큼은 6%나 상승을 하고 팔란티어도 4%, 그리고 브로드컴도 3%, AMD 6%,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실적 잘 나왔었죠. 7%, 6.99니까 7% 정도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장이 괜찮았어요. 결과적으로 다우존스도 상승, S&P 500도 0.8% 상승, 나스닥이 조금 더 AI주들이 좋았으니까 1.3%의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굉장히 좋았다. 결과적으로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이 긴급 라이브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날 S&P 500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봉을 보면은 이게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다 파는 거다, 다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도 사실상 이 S&P 500이 상승 마감했지만 커플링 되면서 간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더 민감하게 간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파른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의 불씨를 살렸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AI의 이 대장주 엔비디아로 볼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봉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전날 목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었었거든요. 음봉 위아래 이제 꼬리가 좀 달렸던 음봉인데, 그런데 금요일날 장에서 상승이 3.9%나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엔비디아 역시 벗어났다. 그리고 그날의 금요일 날의 상승으로 인해서 21선까지도 넘어섰어요. 21선도. 우리가 21선은 단기 추세선으로 보잖아요. 21선도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은 이 노란 색깔이 51선이거든요. 51선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50선 아래. 이제 51선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데 51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때 단기 고점이 여기잖아요.
51선을 넘어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51선이 한 $185거든요. 현재 이제 $180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한 $5 정도가 더 올라서 51선까지 넘어준다면 확실히 이 추세 반전의 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AI 그 대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제대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 힘에 의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비트코인도 찐 반등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상 최고가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힘이 AI주들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그래서 러셀 2000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뭐 다우존스도 찍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주들이 제대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비트코인도 찐 반등으로 갈 수 있다. 자산시장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볼게요. 비트코인 금요일 요때예요.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전날도 우리가 잠깐만 아까 1시간만 보시면 이런 장세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버거타임 때 막 미증시가 돌아갈 때 막 떨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84K까지 떨어졌었던,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버거타임 되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죠? 미 증시가 괜찮고 AI주들이 올라가니까 금요일 날 비트코인이 3%나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매크로 중에서 현재는 AI가 그 방향성을, 매크로의 방향성을 결정지고 있다. 지금 AI들이 금요일 날 상승을 잘해주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3%나 3.06%나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상방으로 방향을 계속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씨는 지금 살아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산타랠리 불씨는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어제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멤버십 텔방에도 하루하루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됐죠 이제. 오늘은 산타랠리가 점화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날이다. 그러니까는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인데, 불씨는 살린 거예요. 불씨는 살렸고, 오늘은 산타랠리에 대한 점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이 하락 추세선, 사상 최고가를 126K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2차 하락 추세선, 1차 가파르게 했던 거, 이때 이제 바닥을 찍었었잖아요. 80.6K. 1차 하락 추세는 올라왔는데 2차 하락 추세를 여태 못 뚫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인데, 그때만 해도 한 95K 됐는데 이제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되니까 이제는 91K만 넘어도 어느 정도 뚫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월요일 91K를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산타랠리가 점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산타랠리의 불씨를 살리는 날이었다면 월요일, 오늘은 이제 점화가 돼야 되는 날이다. 그 점화는 뭐냐면 비트코인 91K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고, 그죠? 이제 어제는 이제 다음 주로 했지만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그 확실한 방향성이 오늘 나타날 수 있다. 여기를 91K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의미도 커요. 그죠? 하락 추세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산타랠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타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 미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입니다. 다우존스 0.1, S&P 500 0.26,
나스닥 100도 0.42%로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오늘 밤 버거타임 때 비트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91K 돌파 여부,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까지 이어온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또 크죠. 그래서 오늘 밤 91K를 돌파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돌파해준다면은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이제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버거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해졌다고 봐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꽤 중요해졌다. 왜냐면은 상승의 재료를 물고 갈 수 있는 그냥 그 재료, 거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오늘 됩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도 이 investing.com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날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날 발표가 안 되고 결국 그 셧다운 때문에 연기가 돼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오늘 밤 12시에 자정에. 그러니까는 오늘 미 증시 흐름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PC가 잘 나와야지, 잘 나오게 된다면, PC가 잘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미 증시도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지난주에 발표된 이 CPI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몇 가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연준도 그거를 뭐 100%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파월이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P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100% 신뢰를 못하지만 어쨌든 잘 나오면 봐야 되죠. 못 나오면은 안 되고 잘 나오고 봐야 된다. 근데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뭐 CPI라든지 이런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버블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많이 사니까 일단은 돈 벌면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 수요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공급이 그것을 못 쫓아올 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올 때 그때 이제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이 CPI가 크게 올라설 그 단계는 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이 PC 발표가 12시에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도 잘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 비트코인이 91K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졌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일봉을 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약간 이게 또 쏟았죠. 올라가더니만 쏟고 그 다음에 쏟고 나니까 또 누군가는 매수세가 붙으면서 현재는 88.6K. 그래서 현재 일봉은 딱 십자형 캔들로 아직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상황이다. 그나마 그래도 좀 초록색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눈이 편안하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하지만 미 선물 시장은 상승이죠. 아시아타임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버거타임이 중요하다. 그럼 코스피 지금 볼까요? 코스피도 상승을 꽤 나오네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1.7%.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데 아시아타임보다는 버거타임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결정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급번개 라이브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금리 결정은 0.75%로 25bp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신문이에요. 예고된 금리 인상, 엔켈이 청산 충격은 없었다. 그래서 뭐 인상 영향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서 달러당 엔화가 변동 미미했고 또 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위험해서 했다. 그러고 일본은 인플레 상태다. 내년도 지속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12월 10날 이미 말씀드렸어요. FOMC 대 일본 금리 인상, 엔켈이 폭락 더 이상 없다. 일본 금리 인상 공포는 노이즈일 뿐 그 이유는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엔화 환율이었습니다. 엔화 환율.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24년 7월 때 일본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하면서 일본이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막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화 환율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일본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막 시작이 됐어요.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오고. 근데 그 이후로 엔화가 강세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이것을 보고선 이렇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 폭락이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포는 계속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것까지 나왔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30% 폭락이 나온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면 엔캐리 청산의 공포는 없겠다. 이게 놓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한 이유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이날이에요. 금리 인상 이날, 금요일에 한 거거든요. 오히려 엔화 환율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원화 환율이 지금 이제 1480원까지도 올랐죠. 오른 것처럼 오히려 더 올라 버렸다. 그 올랐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로 빠진 거죠. 원화가 약세로 빠지듯. 그죠? 그러니까 24년 7월에 엔케이 청산 때와는 전혀 반대 움직임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엔케이 청산의 폭락이 없을 것이라는 저의 이 예측, 예상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락이 안 나온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설사 앞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환율이 위로 가잖아요. 물론 오늘은 지금 또 떨어지지만 이만큼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엔캐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거듭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다? AI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다. AI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코인장이 유독 흔들린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매크로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그래서 아직 유효하다. 이것은. 그런데 투심을 악화시키는 내러티브가 상존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내 이게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는 금요일날 금리 결정을 앞두고 목요일까지도 흔들렸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몇 이제 투자분들은 일본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 안 하면서 이제 뭐 상승 나온다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린 게 일본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 지금 충분히 다 인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안 하고 나서 그럼 나중에 또 이제 금리 인상하는 얘기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 폭락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캐리 청산 폭락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인상을 안 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다 안 좋은 거다. 그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죠. 어쨌든 금리 인상해가지고 악재는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 상승 재료가 지금 딱히 시장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어요. 오히려 2025년 4분기 지금 사이클 고점의 의심이 계속 드는 시기라서 그런 악재의 거리만 있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런데 추후에 생깁니다. 요거는 추후에 생길 수 있다.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언제였었지? 요거다. 26년 1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 다음 달 변곡점이 될 이벤트 말씀드렸으니까 생각 안 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요 부분은 제가 전체 방송으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요게 문제지만 일단 요건 없어졌고 요거는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미 저는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희망을 담아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곳을 초점을 맞춰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